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바이크로이드입니다. 뜬금없이 책이냐고요? 네, 책이에요. 자전거 잡지예요. 제가 자전거 옛날 자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원래 자료가 더 많이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빌려줬는데 아쉽습니다. 되게 오래된 거였는데. 책 잡지를 좀 보다가 예전에 나왔던 아이템들이었는데 뭐 사라졌던 아이템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난 뭐 아이템, 아마 지금 보시면 좀 아마 신기한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자전거가 정말 다양하게, 로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됐을 거예요. 물론 이게 잡지가 마운틴 바이크 잡지여가지고선 뭐 로드에 관련된 건 안 나오지만 90년대 초반에는 미국 쪽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MTB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다운힐 자전거도 그렇고 자전거 디자인도 정말 획기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유명한 회사에서도 실험적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재밌는 것들이, 그 책을 보면은 정말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책을 보면서 좀 재밌는 것들 좀 이렇게 추려봤어요. 요거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요런 게 있었다. 한번 볼게요. 제가 표시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캐논데일 아시죠? 캐논데일 F2000이라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98년 모델인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헤드샥. 여기 보시면은 쇼바가 있어요. 헤드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부츠라 그러죠. 이 고무가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선 디자인은 이거랑 거의 동일해요. 저 바깥에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안 보여드릴게요. 헤드샥. 헤드샥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에 한강에서 그냥 일반 도로에서 MTB들을 많이 타시는데 앞에 달려있는 쇼바 샥들이 뭐 저렴하진 않아요. 물론 저렴한 샥들이 있는데 아주 저렴한 거는 무게가 좀 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산이 아닌 도로에서 타신다 그러면 이런 헤드샥 달려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충격 흡수도 잘 되고 부피도 무게도 가볍고. 근데 헤드샥이 지금은 캐논데일에서 안 만들죠. 아마 레프티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친 것 같고, 그 예전에 그 캐논데일 옛날에는 되게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 그거를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캐논데일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브랜드였고, 지금도 그 98년식 모델하고 그리고 배드보이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 어떤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막 핸드메이드 막 이렇게. 이거는 98년 딱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나왔고, 이거는 97년 21년 전에 GT에서 이런 컨셉의 자전거를 만들었었다고 해요. 실제 판매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컨셉 바이크. 멋있죠? 거의 오토바이 같고.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21년 전인데 락샥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테스트를 했었네요. 근데 어떤 디스크냐면은 여기 보니까 기계식으로 와이어로 당길 수 있는 그런 기계식 디스크 같은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디스크죠. 디스크 로타 이게 3개밖에 없네요. 이 힘을 잘 받을 수 있을런지, 물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니까 이게 이게 두 개가 피스톤 같아요. 부피는 작은데 피스톤 작은 걸 2개 넣어서 포피스톤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맞은편은 이게 한쪽으로 그냥 밀어주는 거지, 이쪽은 피스톤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양쪽에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나와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포피스톤이겠죠.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홈이 들어가 있죠. 방열 때문에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불 나는 그림하고 이렇게 홈을 파놓은 게 이 브레이크 캘리퍼 있는 부분이 빨리 열이 식히기 위해서 그걸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21년 전이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여기에 설명서가 있네요. 락샥 캘리퍼라고 해서 캘리퍼 피스톤이 두 개가 보이죠.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미는 방식이네요.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두 개의 피스톤을, 그러니까 요 하나로 밀어 가지고선 그냥 이쪽 벽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보라색이 그 브레이크 패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브레이크 패드가 편마모가 생기겠죠. 네,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 하니까, 로터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붙이는 거니까. 네, 쏙쏙 들어오죠. 그렇게 나왔었네요. 그리고 네, 요것도 20년 전. 이거는 예전에는 자전거 잡지가 없어가지고 청계천 같은 데서 미국 잡지, 이제 중고 잡지를 사서 보다가 메일 오더를 했어요. 아예 그냥 정기 구독을. 그때 비용도 별로 안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20년 전인데 캐논데일 XX800 사이클 크로스. 지금은 그 사이클 크로스를 뭐라 그러죠? CX라 그러죠. CX. 네, CX. 21년 전에 캐논데일에서 CX가 나왔어요. 보면은 거의 사이클 프레임에다가 헤드샥을 집어넣고, 구동계는 구동계 설명이 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어디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더듬이 방식으로, 핸들 끝에 더듬이 방식으로 변속을 할 수가 있고, 브레이크는 이쪽에 집어넣네요. 이건 본트래거네요. 본트래거에서 CX가 21년 전에 나왔었네요.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국내에서는 CX 인기가 아예 없었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MTB가 워낙 강세여서 CX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조금씩 CX나 그래블 바이크가 나오죠. 근데 그래블하고 CX하고 보면은 정확히 큰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업체들이, 말 그대로 이제 자전거 업체들이 더 세밀하게 나눠가지고선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블이랑 CX랑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96년도, 한 22년 정도 됐네요. 바이크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여자예요. 표시하는 게 빠져버렸어요. 뭔가 중요한 거면 안 되는데. 뭔가 재밌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이것도 99년도 잡지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헤드샥. 이거는 자전거가 MBA 아니죠? MBA? 정확히 자전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드샥, 패티샥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전 헤드샥이 되게 좋았어요. 정비할 필요도 없고, 조향하기도 되게 편하고, 충격 흡수도 딱 좋고. 근데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MBA가 아니네요. MBA는 책이름이고요. 마린이에요. 머린. 티탄 같아요. 머린이 티탄 브랜드로 많이 탔었거든요, 예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헤드가 굵게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게, 네. 이렇게 굵게는 캐논데일 아니고서는 안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무추 YBB도 있네요. 지금은 아마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이런 잡지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시죠? 네. 이게 재밌는 것 중에 요즘에 그래블 바이크하고 CX하고 조금씩 이제 타시는 매니아층들이 생기는데, 안장샥이라 그러죠. 안장인데 충격을 흡수해주는 샥.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안장이 달려있고, 이게 C포스트예요. 이게 달려서 체중이 실려서 충격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게 나온 그런 제품인데, 실패했어요. 예전에. 왜 실패를 했을까요? 풀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굳이 안장 밑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수요가 없었어요. 별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획기적이다 그랬는데 별로 수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지금도 비슷한 게 몇 가지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나름 획기적이었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별로 안 썼어요. 네, 여기 케이블 가이라고 나와있죠. 찾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일반 브레이크 케이블하고 변속 케이블하고 조금 윤활을 해서 좋게 오일링으로 해서 좋게 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게 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케이블, 변속 케이블이죠. 뒷디레일러 변속 케이블인데, 케이블 바깥쪽 그 속선에다가 말 그대로 오일을 좀 칠해주면 부드럽다, 뭐 그런 얘기예요. 누구는 막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해가지고서 뭐 저거는 별로 안 좋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구리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구리스는 먼지가 너무 막 달라붙어서, 구리스 말고 그냥 침투가 잘 되는 테프론 계열의 오일이면은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시면은. 요거는 97년도 21년 정도 됐네요. 21년 정도 됐는데, 네,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시마노 포 2000이라고 돼 있죠. 이때는 시마노에서 좀 실험적으로 뭐 좀 이것저것 막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에어 탱크예요. 물통 케이지에다가 에어 탱크를 넣고, 뒷드렐러 보면은 링게로 호스줄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쉬프터에도 링게로 호스줄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에어로 변속을 하는 거예요. 에어로. 말 그대로 여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에어 압력으로 해서 변속을 탁탁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실험적으로 나오고 시판은 안 됐어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에어 떨어지면 변속 못하게요. 신기하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체인 텐셔너예요. 근래 그 올마운틴 타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체인 텐셔너가 체인이 바깥으로, 산에서 막 다운힐을 심하게 이제 울퉁불퉁한 데를 타다가 보면은 체인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니까 체인을 못 튀어나가게 강제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롤러가 있고.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때는 별로 그 필요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타서 그런지. 그 예전에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근래 올마운틴 트레일, 산에서 좀 이제 다운힐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때는 좀 빨리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때 국내에서 요거를 달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아까쯤에 있었던 다른 버전이네요. 똑같이 여기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안장 C 포스트예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여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이 실린 분들이 만약에 앉아가지고 페달링을 하면 들썩거릴 텐데, 그럼 들썩거릴 때마다 이 쇼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요? 에어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뭐 리바운드는 어떻게 되는지 신기하죠. 그
없어진 이유가 있겠죠. 재미있죠. 요거 책 천천히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여기도 재밌는 게 있네요. 아까 치면은 그 안장 쇼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서 충격을 흡수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케이블을 당기면은 이 관절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위쪽은 안장이 그대로 뒤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떤 때 쓰냐, 그 MTB 타시는 분들 카인드샥 가변시 포스트 아시죠? 그거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변시 포스트는 레바를 당기면은 이 안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안장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다운힐을 할 때 안장이 높으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탈 수가 없으니까, 안장이 낮춰지면은 자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다운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웨이백을, 예전에는 웨이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웨이백을 잘 안 하고 그냥 안장을 낮춰가지고선 그렇게 타시는데, 웨이백은 안장이 높은 상태에 있으니까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빼서, 엉덩이를 안장 뒤쪽으로 빼서 내리막길에서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웨이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는 웨이백을 할 때 레버를 당겨주면 그대로 안장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엉덩이가 여기 걸치겠죠. 그러니까 웨이백을 해주는 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무게가 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비운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카인드샥으로 바뀌어 가지고선 이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재미있죠? 이거는 97년도, 이것도 21년 정도 됐네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민이에요. 21년 전 가민이에요. 네, 회색으로, 그냥 컬러도 아니고 무식하게 생겼죠. 안테나도 달려있고 GPS2 플러스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민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또 가격이 꽤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네, 이때 뭐 자전거 탈 때 요거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가민 할아버지.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오버랜드? 오버랜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헬멧 캠이라고 보이시죠? 풀페이스 앞쪽에 카메라를 다나봐요. 이거를 렌탈해주는, 테이프가 들어가는 카메라를 입 앞에다가 달고, 이때는 빌려줬었나봐요. 신기하죠? 지금이야 조그만 액션캠을 사용했지만, 이때는 카메라를 달고선 이렇게 탈 거다라고는 상상을 안 했었거든요. 네. 다시 봐도 신기해요. 네, 퍼포먼스 바이시클이라고 96년도, 거의 제품 설명서 같은 카탈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이제 미국에서 멀티 그런 판매하는 쇼핑몰, 지금의 체인 리액션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없어졌는지.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종류에 상관없이 막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소프트라이드라고 되어 있고 거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CX 타시고 그래블 바이크 타시는 분들, 지금 이게 또 나왔어요. 여기 스템이잖아요. 이게 스템인데 스템 샥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가 스템이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줘요. 이 안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이 뒤에는 엘레스터, 고무가 들어있는데, 이 고무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요런 거에 따라서 그 고무 강도가 달라요. 고무 강도가 다른 거는
여름에는 고무가 말랑말랑해지고 겨울에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계절에 맞춰서 온도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강도에 대해서 쓸 수 있게 여기 안쪽에 있는 고무를 바꿔가지고선 충격 흡수해주는 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써봤는데 똥템. 댄싱 할 때도 앞에서 휘청휘청거리고 그냥 똥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블 바이크나 CX 타시는 분들이 풀샥이 아니니까, 쇼바가 없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좀 커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손님분 중에 그러셨어요. 아, 사장님 요런 거 있는데 사도 될까요? 그러셔가지고선 제가 요 잡지를 보여드리면서 똥템 한마디 해드렸어요. 그리고 CO2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어요. 이 잡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CO2 인젝터가 있죠. CO2 인젝터가 있는데, 이때는 이 CO2 대신 펌프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됐어요. 미니 펌프가 판매가 됐었는데, 가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CO2 카트리지 한 개가 9불 맞죠? 여기 9불, 9.99. 10개라는 뜻인가요? 10개에 9불? 잘 모르겠어요. 홀더는, 이건 홀더고, 10개? 저는 아까 전에 한 개로 본 것 같아서, 한 개에 10불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여기 다른 또 표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격을 보면 알겠죠. 요거는 날짜가, 요것도 20년 전이네요. 되게 화려하죠? 옛날에는 되게 화려했어요. 촌발 날리고. 네, 아까 지금 CO2랑 같은 애인데, 얘는 더 큰 탱크예요. 그러니까 이런 CO2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얘도 한 번 쓰고 버리는데 되게 많이 들어있는 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쓸 수 있는 CO2 같아요. 빅에어라고 되어 있는 거에 43g 써져 있네요. (50psi) 50까지밖에 못 들어가나 봐요. 네, 요런 것도 있었네요. 두 개의 MTB 타이어를 50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네, 영어 잘 못해요. 네, 이렇게 큰 애도 있었네요. 그때는 왜 CO2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좀 볼 게 많나봐요. 표시를 제가 많이 해놨네요. 네, 마구라 림 브레이크예요. 유압식 브레이크예요. 이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우리가 디스크 브레이크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 디스크는 캘리퍼 안쪽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그 압력으로 조그만 피스톤이 나와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얘는 통째로 브레이크 슈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느낌이 좀 텅텅거리고 반박자 느린 것 같은,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온오프 식으로 탁 잡으면 그냥 바퀴가 딱 서버렸으니까. 그리고 너무 세가지고서 림도 전용 뭐 세라믹 림인가 뭐 그거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림 같은 경우에는 막 림 해먹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되게 무식한 브레이크예요. 잘못 잡으면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마구라에서 나온 유압식 림 브레이크. 네, 여기 또 나왔네요. 울트라 플레이트. 가격은 안 나와있어요. 네, 올해 그 다양한 회사에서 CO2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기도
다르죠? 네. 그리고 스핀. 이걸 브레이크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무식한 짓을 하다니. 또 나왔죠. 풀 서스펜션 바이크 옹이 59. 요만큼 가지고선 풀 서스펜션 바이크라고 얘기하기는 좀 뻥이 심하죠. 똥템. 카멜백. 카멜백 로드 타시는 분들은 뭐 카멜백 쓰실 일이 없으니까, MTB 타시는 분들은 카멜백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나왔을 때는 주입구가 되게 좁아가지고선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쪽에 그 호수에도 막 물때 같은 거 차고 그래서 좀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은 구멍이 되게 넓어져 가지고선 손이 들어가요. 손 놓고 닦으라고. 그래도 호수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카멜백이 좋은 게, 옛날에는 다운힐 할 때 보호대가 별로 없으니까 이 카멜백을 바람을 넣어 가지고선 바람을 빵빵하게 넣고선 그걸 메고선 다운힐을 했었어요. 나름 척추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 고무로, 그 풍선으로 된, 단단한 풍선으로 된 척추 보호대가 생긴 거죠. 여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반 정도만 물 넣고선 얼려가지고선 가지고 다니면서 물 보충하면서 먹기도 해요. 그러면 계속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저도 이거는 이제 처음 봤는데, 안장 높이를 세팅을 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바로 엉덩이 밑으로 해서, 요거 메모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엉덩이 바로 밑으로 해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이 높이, 그쵸? 엉치뼈 바로 밑에, 엉치뼈가 아니라 바로 엉덩이 밑에부터 해서 신발을, 자전거 탈 때 쓰는 신발 신고 이 높이를 재서 곱하기 0.883 해봤어요. 맞았어요. 뭐 신기하죠. 저는 이거 듣도 보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보네요. 막 피팅을 하고 하려면은 뭐 발 뒤꿈치 올려놓고선 쭉 밀었을 때 그걸 계산해가지고 했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BB부터 해가지고선 안장, 수평을 했을 때 안장 높이까지가 이 0.883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을 갖다가 올리면 된대요. 저는 해봤는데 맞았어요. 요거는 메모해 놓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엉치뼈, 엉덩이 바로 밑에서 곱하기 0.883 하면은 안장 높이. 네. 이것도 저도 기억을 해놓을 거예요. 또 있네요. CO2. 굉장히 많은 데서 나왔었나봐요. 옛날에는 자전거 브랜드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뭐 대형 업체들이 거의 막 독주하다시피 하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자전거 메이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희한한 자전거도 많이 있었고. 여기에도 똥템이 있네요. 96년도 자전거. 체인링크. 이때는 왜 체인링크를 몰랐었나봐요. 국내에 안 들어왔었는지 그때는 체인링크라는 거를 거의 안 썼어요. 여기는 이지링크라고 되어 있네요. 캐논데일. 무식하게 생겼죠. 다운힐이 갑자기 막 되게 막 광풍이 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무식하게 자전거들을 만들었어요. 무게 같은 거 막 신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앙키가 이런 무식한 거를 만들었었어요. 무식하죠. 이건 뭐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스피닝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스피닝 바이크. 조금 디자인은 좀 구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는데 너무 시대를 잘못 달고 태어나가지고 실패한 아이템들 보면 좀 씁쓸해요. 얘도 그 체인 텐셔너, 체인 튀는 거를 잡아주는 애예요. 이때는 큰 다운힐 쪽에서는 아마 썼을 거예요. 그쵸, 다운힐 쪽에서는 썼을 거예요. 근데 일반 하드테일 같은 데서는 거의 안 썼어요. 그럼 다운힐 쪽이 있었으니까 저걸 썼겠죠. 이렇게 휠이 타이어가 터지고 착살나도 막 타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캐논데일 볼보였을 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농구 선수들 드라마에선가? 보죠? 드라마에서 신문화 나온 드라마에서 농구 선수들 막 이거 코에다 붙이고 나오고 막 그랬었죠. 이게 코골이를 뭐 없애준다 뭐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코 바로 그 양쪽 옆에 있는 콧망울 바로 위쪽에다가 붙이면은 얘가 스프링같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애예요. 책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받침에다가 뒤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코에다가 붙이면은 펴질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 콧구멍이 넓어져요. 그러면은 터보가 된 기분이에요. 코로 바람이 정말 잘 들어와요. 슉슉 들어와요. 근래에 나온 제품 중에 콧구멍에다가 뭐 집어넣는 것도 있고, 고글에서 이렇게 코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땡기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코로 콧구멍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호흡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건 약국에서도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아지텍이라고 요것도 제가 예전에 써봤어요. 이게 어떤 브레이크 브레이크 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게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살짝 꺾여서 들어와 있어요. 얘를 쓰는 이유는 비가 올 때, 우리가 비가 오고 지능께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림 브레이크였으니까, 이때는 대부분이 림 브레이크였으니까 림에 흙이 묻거나 물이 묻으면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흙이 닿겠죠. 먼저 흙이 닿아가지고선 굉장히 제동력도 떨어지고 미끄러져요. 거의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얘가 먼저 가서 림을 한번 까주는 거예요. 림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한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패드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한번 까고 붙으니까 제동이 잡히겠죠. 요건 저도 써봤어요. 써봤는데 빨리 달아요. 네, 빨리 달아요. 요거는 지금 좀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고 가격을 좀 낮춰서 로드 쪽에서 한다 그래도 림브레이크는 로드에서 쓰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비 올 때 우천시에는 이렇게 림을 갖다가 한번 닦아주고선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동력이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마지막. 네, 여기 똥템이 또 있어요. 요건 저도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텐션 디스크라고 해요. 텐션 디스크라고 예전에 한번 확 유행한 적이 있어요.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디스크판이죠. 디스크판인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케블라 줄이에요. 낙하산 줄이라고 하죠. 케블라 줄 하나로 막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해서
이 디스크 여기 이 스포크예요. 아, 스포크가 아니라 리플이에요. 리플에다가 다 걸어가지고선 얘를 갖다가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다운힐 할 때 많이 썼어요. 다운힐 할 때 산에서 얘를 달고선 타고 내려오면은 이 림이 막 휘청휘청 거려요. 림이 막 이렇게 막 잘 휘어져요. 플렉서블하게 막 휘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요거를 많이 써요. 여기도 보면 다운힐 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막 바퀴가 휘청휘청 하면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니까 이 바퀴가 크게 이제 충격을, 몸으로 받는 충격을 많이 감소를 시켜줬겠죠. 풀샥에다가, 이때 나왔던 풀샥에다가 달기도 했었어요. 그때 막 여기 칼로 이렇게 케블라 줄 빼고선 이렇게 파가지고선 했었는데, 바람 저항 뭐 덜 받겠다고 했는데, 막 나뭇가지 들어가면은 막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티오가라고 하고, 티오가에서 나왔었고, 원래는 스기노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스기노. 애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언젠가부터 이제 단종이 됐어요. 써봤는데 이걸 달고선 다운힐을 하면은 그 북소리가 나요. 둥둥둥둥 북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요. 뒤에서 누가 이걸 달고선 타고 내려오면은 그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요.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괜찮았어요. 근데 큰 충격을 받으면은 팔자로 확 휘어져 버렸어요. 요거는 지금도 한번 다시 써보고 싶은 옛날 아이템이에요. 횡풍 받으면은 옆에서 이제 측풍이죠. 측풍 받으면은 휘청휘청 거리죠. 완전히 그 디스크 판때기니까. 근데 멋있긴 되게 멋있었어요. 여기다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달려있죠. 이렇게 무식하게 쇼바가 2개 달려있는, 여기도 달려있고요. 예전에 풀샷 같은 경우에는 그 링크, 이 쇼바의 스프링이 정말 막 다양한 곳에 있었어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식으로, 트랙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막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막 특이한 거는 못 찾겠어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있는 위치가. 그게 이제 가장 충격 흡수를 잘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죠. 다른 업체들도. 이거는 DBR이에요. 다이아몬드백. 한때 국내에서 다이아몬드백 자전거가 돌아다녔었어요. 보고선 좀 놀랐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백 자전거인데 너무 스펙이 떨어지고 동네 생활차 같이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DBR 다이아몬드백 라이센스만 들고 와서 그냥 생산한 그냥 생활 자전거였었어요. DBR 자전거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완성도도 있고 멋있었어요. 다이아몬드백. 라레이라는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라레이도 되게 좋은 자전거였는데 국내에서 라이센스만 가지고선 그냥 생활차 같이 만들어서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똥템. 여기 고무 색깔 보이죠? 색깔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고 충격을 받으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갔다 똥템. 그래블이나 CX 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뭐 이 책에 설명 안 해드렸대. 아마 구글 같은 데서도 이런 자료는 조금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 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봤어요. 이건 스캔을 떠가지고 일일이 올려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옛날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국내 자료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리고 국내 뭐 92년도, 93년도에 있었던 국내 대회 같은 영상도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음악 저작권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거 물어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테이프를 제가 그 디지털화 시켰거든요. 말 그대로 그거를 이제 자료가 손상이 갈까봐 옛날 자료여서 그거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음악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올려드리겠어요. 일단 자료, 옛날 자료 보면은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고맙습니다.